네,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라보는데 종목이 이제 순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또 한번 키를 쥐기 시작하면은 또 그 에너지를 쭉쭉 뿜어내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함께 해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반도체 대형주에 좀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해주시죠. 체크 포인트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대규모 좀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본격적인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런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종을 대량으로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삼성중공업의 또 대규모 또 수주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조선주와 더불어서 뭐 조선 기자재 업종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 즉 이제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19 일 확진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내일부터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다소 좀 이러한 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오늘 지금 뭐 뚜렷한 그런 상승이 좀 나오지는 않는 그런 좀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해 주셨는데 오늘 개장 직전에 11월 지난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그 가운데서 반도체가 또 20%가 급증을 해 가지고요.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오늘 산 이 투자자들 특히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이미 11월에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겨울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에서 뭐 자체적으로 지금 뭐 내년부터 시장 전망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캐파 증설을 통해서 공격적인 또 투자도 좀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내년도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좀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강력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기대해 봄직한 혹은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월 이제 수출입 속보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지난 이제 이번 달 중순에도 수출입 속보치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이 또 추가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좀 우려감과 또 이제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공존하는 그러한 좀 내일부터는 그러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11월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휴장인데요. 일단 지난달에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자산 가격 급등에 대한 좀 우려를 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재차 재확산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뭐 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한국, 일본 그 경제인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스가 총리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이제 경제인 회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한일 관계 그 대립 완화 가능성과 또 경제 협력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들 쭉 알아봤습니다. 한 주 동안에 체크 포인트들, 지금 일정 외에 이벤트들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부분들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한 이제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이번 주 25일에서 27일에 좀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향후 이제 연내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화장품 섹터를 비롯한 이런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금 오늘까지 하면 이제 1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금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이번 주 계속해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치료제 개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이제 위탁 생산 즉 이제 CMO 부분의 향후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백신 치료제 개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CMO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몇몇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오르는 섹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그랬고요. 근래 들어서는 해운주들이 연일 주목받고 있고, 해운 운임 상승한다, 급등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투자자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오를 때 초반에는 그래,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운임이 오른다니까 강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가 이 상승세가 좀 길어지게 되다 보면은 약간의 좀 의구심 어린 시선들, 그리고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에 기사에도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물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해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한진해운 국내 이제 1위 해운 업체인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즉 이제 파산해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지금 해운 업황이 장기간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계속해서 장기간 부진했기 때문에 이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한마디면서 이제 계속해서 배를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러한 공급이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좀 집콕 쪽 또는 이런 그런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좀 물동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급이 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같은 운임 가격 이제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해운업종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더 많은 그런 호황 사이클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재차 이제 공급은 이제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재차 이제 사이클은 이제 다운 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된 그러한 전형적인 이제 사이클 산업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 업체가 사실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런 산업인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개인들이 소득이 줄고
그러면 집콕을 하더라도 소비도 자연스럽게 버는 돈에 맞춰서 좀 줄어들 텐데 계속해서 좀 소비를 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물동량이 늘어난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국내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일례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수 그 판매량이 굉장히 좀 좋은 호황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례로 뭐 지금 해외에 이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소비를 굉장히 좀 많이 그동안에 소비를 했었죠. 그 부분이 이제 내수로 또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이러한 지금 운임 물동량 지금 증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해외 직구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집에서 이제 구입하는 비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물동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최근에 뭐 지수는 뭐 상승하고 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뭐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업종이 섹터가 이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뭐 전기전자 업종 외에는 뚜렷하게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 뚜렷하게 뭐 상승하고 있는 그런 섹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와 함께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지수 움직임보다는 이러한 개별 업종과 좀 종목 중심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연말로 지금 이제 12월 이제 한 달 올해 이제 기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말 배당주를 고배당주를 비롯해서 또한 이제 4분기 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철강, 화학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올라서 좋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돼서 오늘은 좀 이것저것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좀 뒷받침될 만한 섹터들 반도체, 철강, 화학 위주로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정경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여준 것만큼 또 앞으로도 이 에너지를 잘 좀 뿜어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시장은 또 후끈 달아올라서 시장만 보고 있노라면은 겨울이라는 게 무색한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좀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